안녕하세요. 부차나입니다. 오늘은 이즈에 위치한 아르카나 이즈라는 오베르지 료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즈반도 유가시마 온천에 위치한 곳으로 자연으로 둘러싸인 차분한 객실에선 시원하게 흐르는 가노강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테라스에선 원천 가케나가시로 흐르는 노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베르지 료칸이기 때문에 본캐는 바로 이 식사인데요. 온천 숙소에서 즐기는 프렌치, 과연 어떨지 지금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시죠. 큐 알카나 이즈는 이즈반도 정중앙 유가시마 온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치아이로, 아세비노, 타츠타 같이 잘 알려진 료칸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연계해서 스케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르카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비밀스럽고 신비롭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택가에 숨겨져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정말 갑자기 별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오베르주라는 건 프랑스에서 온 단어로 원래는 여관 같은 숙박업소를 지칭하는 단어였는데요. 시골에선 식사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식사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숙소와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곳을 오베르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시골엔 오베르주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이 많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중에서도 오베르주라는 이름을 달고 숙소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본의 료칸이 전형적인 오베르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 말하는 오베르주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숙소라기보다는 숙소와 함께 서양식 파인다이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가 아닌 곳에도 오베르주 숙소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온천지에 오베르주가 있으면 이게 베스트죠. 알카나 이즈는 2007년에 오픈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2025년 미슐랭 키셀렉션엔 1키로 선정되어 있고요. 도쿄역 앞 키테 마르노우지에도 레스토랑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방을 맡고 있는 이즈 출신 이토이 유마 셰프는 2007년 개업 때부터 함께했던 분으로 잠깐 프랑스에서 근무하시다가 2014년 알카나 이즈 수셰프로 복귀한 후 2016년부터 메인 셰프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객실 타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고요. 먼저 최상위 객실인 더 스위트, 가장 넓은 객실이고 조식도 룸서비스로 먹을 수 있지만 테라스가 침실 쪽에 있어서 오히려 거실 뷰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은 이 리버윙 스위트 객실입니다. 테라스가 길게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뷰가 훌륭하고요. 이 객실만 엑스트라 베드를 설치해 3인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아르카나 이즈는 초등학생은 투숙이 불가하고 만 12세 이상부터 성인 요금을 지불하고 투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객실은 리버 테라스 스위트로 테라스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객실이고 마지막 리버뷰 스위트 객실은 테라스가 거실 라인에 맞춰져 있는 리버 테라스 스위트보다 테라스가 약간 작은 객실입니다. 저는 첫 방문 때는 리버윙 스위트, 이번엔 리버 테라스 스위트에 투숙했습니다. 자, 여기가 아르카나 이즈 입구인데요.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산책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타츠타 료칸 근처에 만남의 다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타츠타 료칸 보이네요. 요 근처 슬슬 산책 좀 하고 체크인 시간이 돼서 료칸으로 향했습니다. 알카나 이즈는 담당 버틀러 분이 계셔서 체제 내내 살뜰하게 챙겨주십니다. 1回目です。はい。久しぶりに。久しぶりに7年ぶりかな。そうですね。えレストランの場所ですとか覚えてらっしゃいますか？え。はい。本日リバーテラススイートの3番3番、はい。オートロックになってます。はい。はい。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번에 투숙한 리버 테라스 객실입니다. 트윈 침대 앞쪽으로 소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면 이렇게 간호강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소파에 앉아만 있어도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르카나 이즈엔 TV도 없어서 이렇게 강과 숲을 보며 오롯이 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TV 대신 CD를 가져다 놨어. 우리 테두리 뽕 선생 TV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이곳은 TV가 없습니다. 완벽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은 객실에서 진행하고요. 다코아즈와 초코칩 쿠키를 웰컴 드링크와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침대가 놓인 공간이고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죠. 요즘 새로 오픈한 곳들에 비하면 조금 연식이 느껴지긴 하지만 20년 가까이 된 객실이 이 정도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관리를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죠. 현관 입구엔 옷장, 욕실, 미니바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장 안에는 각종 컵들과 케틀, 커피 머신 등이 수납되어 있었고요. 냉장고 안 음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한샤로 비어는 이즈 지역의 크래프트 맥주인데 이 소운이라는 아메리칸 페일에일이 영국에서 주최하는 월드비어 어워즈에서 2025년 최고상을 받았다는군요. 그리고 이곳은 옷장인데 워크인 클로젯 스타일로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파자마, 레스토랑엔 평상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유카타나 관내복은 따로 없습니다. 질 좋은 거즈면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마음에 들어해서 체크아웃하면서 한 벌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온천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온천 테라스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테라스 공간이 리버뷰 스위트보다 조금 넓습니다. 욕실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우측은 화장실입니다. 근데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민망하고로. 세면대 옆으로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머리 말리고 화장하기 편했습니다. 하단 서랍엔 각종 어메니티와 드라이어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샤워 부스인데 노천으로 나가려면 꼭 이 샤워 부스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 건 좀 불편했습니다. 리버윙 스위트에 비해서 동선이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샤워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 원래 거실 쪽에서 나오는 문을 조금밖에 안 열리게 막아놨어요. 테라스도 좀 작고 뷰도 리버윙 스위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톡 튀어나온 테라스 덕분에 삼면으로 경치를 감상하며 입욕하니 좋았습니다. 날이 쌀쌀해서 따로 요청하진 않았는데 객실에서 온천으로 나가는 문은 요청하면 개방해 줄 것도 같았습니다. 방충망이 없어서 벌레 들어올까봐 조금만 열리도록 해둔 것 같은데 날 추울 땐 괜찮을 것 같으니 필요하시면 요청해 보시고요. 수질은 칼슘, 나트륨, 유산염천으로 근처 다른 료관들과 비슷한 수질입니다. 출수구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황산칼슘 같은 건 아세비노보다 덜 붙어 있었지만 수질은 거의 비슷한 수질입니다. 무색무취 투명한 온천이라고 합니다만 유산염천 특유의 향도 잘 느껴졌고 무엇보다 객실 온천 옆으로 이런 풍경이 보이면 게임 끝이죠. 객실탕 외에 다른 온천 시설은 따로 없지만 이런 객실탕이라면 뭐 대만족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넣어보니 폐하값은 7 정도, 약 알카리성 수질로 보이고요. 탕에 공급되는 온도는 43도에서 44도 정도, 용출 온도가 45.5도라 탕에 공급하기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찬물뿐만 아니라 원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있어서 이 밸브를 열면 이렇게 원천 공급량이 확 늘어납니다. 기호에 맞게 온도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죠. 저는 41도 전후로 탕 온도를 맞춰놓고 썼습니다. 이어서 예전에 방문했던 리버윙 스위트 객실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로 긴 형태의 객실이고요. 소파 공간부터 침대 공간까지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침대는 역시 트윈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유 있는 크기의 객실이라 엑스트라 베드를 설치해 3인까지 투숙 가능한 객실입니다. 세면대도 더블 싱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테라스 노천 크기도 리버윙 스위트가 조금 더 큽니다. 타일 1개 크기 정도 더 길어서 꽤 길쭉한 탕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리는 나무들이 없어서 노천뷰도 이 객실이 조금 더 잘 나오고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도 좋았습니다. 예약이 된다면 확실히 리버윙 스위트 객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욕장 없어 아쉽긴 했지만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 푹 쉴 수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유있게 온천욕을 즐기고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좌석은 나란히 앉아 오픈 키친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술이 약해져서 와인은 글라스로 한두 잔 정도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로 나올 타파스에 관한 일러스트 설명서입니다. 플레이팅이 아주 근사하죠?
먼저 이건 새우와 우미부도를 얹은 타르트고요. 이건 심회어를 넣어 만든 타코. 이건 아마기 치킨 위에 흑미 소스를 얹은 것이고요. 이건 아지고로케, 그리고 그 위에 호네센베를 얹어봤고요. 이건 마들렌 위에 표고버섯과 가츠오를 얹은 것입니다. 플레이팅도 예쁘고 샴페인과 함께 하나씩 집어먹기 딱 좋은 전체 요리였습니다. 이어서 레몬 버터와 함께 식전빵도 조금 나왔고요. 본격적인 첫 번째 디쉬는 이 지역 특산물 아마고입니다. 아마고를 큐브 모양으로 썰어 샐러리약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였고요. 그 위엔 캐비어와 페르노를 넣어 만든 인공 이쿠라를 얹어내왔습니다. 이꾸라처럼 보이는 금색 알은 스페리피케이션으로 만든 분자 요리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밌었고요. 이건 랑구스틴과 비슷한 아카자에비라는 것이고요. 당근 퓨레와 만다린 폼을 곁들여 내왔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재료고, 이건 아카자에비의 머리와 껍질을 이용해 비스크 소스처럼 만든 스비고요. 안에는 이렇게 쌀도 들어있어서 살짝 리조또 같은 느낌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디쉬는 버섯 요리였는데 날로 내온 것도 있고 굽거나 소테한 것도 있고 다양한 버섯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호두, 아몬드, 버섯 소스와 함께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란은 우타코 타마고라는 프리미엄 계란이라고 합니다. 샴페인에 이어 화이트 한 잔씩 더 부탁드렸고요. 레스토랑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이어서 나온 생선 요리는 요로이 이타치오라는 심해 어종이라는데요. 대구와 비슷한 담백한 맛의 흰살 생선이었고요. 함께 나온 것은 진도 이까라 불리는 몸집이 작은 오징어입니다. 소스는 샤프란 아이올리 소스고 곁들인 파의 뿌리는 바삭하게 튀겨 뿌리까지 먹을 수 있게 해서 내왔습니다. 일본은 생선 요리 워낙 잘하니까 맛있게 먹었고, 마지막 고기 요리는 이즈규 스테이크, 소스는 샬롯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곁들인 것은 토란찜과 토란 칩스입니다. 스테이크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고 샬롯으로 만든 소스도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이어서 프리 디저트, 바닐라 크림 위에 베를 얹었고요. 그 위에 포도로 만든 그라니타를 얹었습니다. 메인 디저트는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밤인데요. 찐 밤과 케이크 위에 밤 크림을 얹었고 호지차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냐르디즈가 나왔는데요. 시나몬 마시멜로우를 끼운 사과 젤리, 초콜릿 쿠키 위에 고구마 무스와 고구마 칩을 얹은 것, 마지막으로 참깨 누가를 얹은 초콜릿인데요. 젤리, 고구마, 초콜릿 순서대로 먹으라는군요. 생각했거든. 어. 뭘 먼저 먹을까 하는데 난 얘를 먼저 먹으면 사람들이 제일 달 것 같아가지고 1일 3이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반대로 그냥 어떻게 먹으려는데 당신은? 이 그릇도 되게 예쁘다. 나무를 이렇게 티스푼 모양으로 깎았어.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어. 한동안 예약이 어려워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었던 아르카나 이즈였습니다. 디저트까지 싹싹 긁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져 창밖을 바라보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네요. 모닝커피 한 잔 하려고 보니 장 안쪽엔 콘센트가 없어서 모두 꺼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미니바에 여기 케틀하고 커피 머신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위로 올려놓고 이 전원을 연결을 해서 써야 돼요. 이런 것도 좀 불편하고, 알카나 이즈에서는 역시 리버 윙 스위트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객실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리버 테라스 스위트로 했는데, 테라스가 없다는 게 나가서 외기를 싹 쐬면서 힐링을 해야 되는데 데크에 의자가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이 소파에서 쉬어도 되는데 바깥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 문이 활짝 안 열려요. 여기 위험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뼈만큼 밖에 안 열려서 외기가 안 들어오는 게 좀 단점이네요. 아침 온천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알카나이즈 제일 좋은 게 여기
체크아웃이 1시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 충분히 온천을 즐기다 갈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아침 온천 마치고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은 카운터 좌석에서 먹었는데요. 귀여운 일러스트 메뉴 설명서 다시 등장. 주스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당근 주스 골랐고요. 아기자기하게 차려온 조식. 계란은 조리 방법과 가니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걀 요리는 온센 담하고 시켰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재료랑 달걀 어떻게 요리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빵은 3가지 종류가 나왔고, 요거는 디저트, 그다음에 수프, 샐러드, 햄. 이거는 계절 야채와 소고기를 무시야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샐러드 파우더가 되게 맛있거든요, 이 집이. 이게 뭐 버섯 가루랑 뭐 그런 거로 만든 샐러드 파우더예요. 이거 넣고 고마 드레싱 넣어가지고 먹으면 된다. 안 판대. 그때도 내가 이거 사고 싶어서 파냐고 물어봤더니 안 판다고. 계절 야채와 소고기를 종이 포일에 싸가지고 오븐에다 넣어서 이렇게 굽는, 증기로 굽는 무시야끼. 이런 거 집에서 해 먹어도 괜찮겠다.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뽕 선생님은 소파에서 쉬고 계시고, 아이고 너무 덥습니다. 오늘 도쿄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네요. 저 도쿄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일 오전 비행기라 이제에서 도쿄까지 그냥 바로 가려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뭐 또 올 기회가 있겠다. 잘 쉬고 이제 알카나이즈를 떠납니다. 돌아가는 길에 쓰라고 버틀러님이 유료 도로 회수권까지 챙겨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 아주 좋네요. 이렇게 저희는 미시마역에 차를 반납하고 도쿄로 갑니다. This is Mishima Station. 겁나 빠른 신칸센 타러 왔습니다. 저희가 탑승할 고다마 722편 곧 들어오네요. 기차 여행의 묘미는 또 이 에키벤이죠. 만나게 얌얌 먹고 드디어 도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루 묵어갈 곳은 바로 이 도쿄역이에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도쿄 스테이션 호텔이 바로 오늘의 숙소입니다. 대대적인 리뉴얼 후 지금은 SLH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쿄 역사 내부가 내려다 보이는 아이코닉한 이 돔객실이 인기가 좋은데요. 저희 투숙 기간에는 아쉽게 객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쿄 역사 안에 있어서 신칸센으로 이동 후 하루 쉬어가기엔 딱 맞춤맞은 숙소였어요. 생각보다 객실이 많아서 집 잘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시골지 얼뜨기 딱 좋은 구조네요.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은 더블룸 객실이었는데요. 일단 객실도 좁은 편이고 특히 침대가 좁아서 잠버릇 험한 저희 부부에겐 조금 곤란했다. 어지간하면 트윈 가시고요. 그래도 객실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서 마치 파리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바깥 경치는 이런 모습. 좁은 옷장이지만 도시에 오니 드디어 다리미가 보이네요. 다리미 있는 호텔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객실은 작은데 욕실은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욕실이 객실보다 더 클 지경이었습니다. 욕조도 크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어요. 당연히 어메니티들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EQ 혜택으로 불가리 어메니티도 받았습니다. 토라야 양갱도 2개 주네요. 호텔에서 잠깐 쉬다가 저녁 예약을 해둔 미슐랭 2스타 에스키스로 갔습니다. 코스 가격에 샴페인 한 잔이 포함되어 있는데 삐에르주의 벨 에포크가 나왔습니다. 아미주부시로 나온 것은 타르트 위에 꽁치를 올리고 귤과 베르가못을 올린 것입니다. 이건 버터넛 스쿼시라 불리는 호박이고요.
위에다 이쿠라를 얹어줬는데 금잔화 향을 입혀 레스토랑에서 직접 절인 것이라고 합니다. 신선하게 톡톡 터지는 이쿠라가 전혀 비리지 않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페어링한 와인은 루아르 지역의 슈냉블랑이었고요. 이어서 나온 디쉬는 아우리 이까입니다. 오징어와 함께 꽃 모양을 만들어 두른 것은 사과고요. 이 폼은 오징어 다시를 이용해 만들었고 안에는 셀러리앗과 무화과 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서브될 빵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제 버터와 함께 호두가 들어간 빵이 먼저 서브됐습니다. 도멘 아를로의 모레상트니 프리미어 크리 레블랑샤를 페어링했고요. 이어서 북방조개와 마이타케에 유자 소스를 얹은 요리가 나왔습니다. 북방조개 사이즈가 너무 실하네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 요리인 이세에비와 페어링한 와인은 뱅상 지라댕의 메르소. 이세에비는 원물의 맛을 깔끔하게 살린 숯불구이로 나왔고요. 위에 끼얹은 건 흑돼지 라드라고 합니다. 소스는 발효시킨 고추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생선 요리로 나온 것은 쿠에라 불리는 다금바리과의 생선인데 꽤 고급 어종이고 지방이 싹 올라와 있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곁들인 것은 무 절임과 그 밑에는 컬리플라워 퓨레가 들었다고 하고요. 소스는 쿠에로 만든 다시에 사케가스와 주니퍼 베리 등을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고기 요리를 위한 나이프가 준비되었는데요. 커트러리는 르티에르, 페어링할 와인은 샤토 말랑드로 2008빈입니다. 샤토 바란드로 상테밀리옹 그랑크리. 이 에스키스가 페어링 가격을 너무 높게 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페어링한 와인들이 다 괜찮긴 했습니다. 메인은 오리고기였는데 이바라키현에서 생산하는 시즈쿠 가모라는 오리라고 합니다. 개체가 좀 작고 오리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는 품종이라고 하고 매실 페이스트에 마리네이드해서 드라이 에이징 후 숯불에 구워내왔다고 합니다. 소스는 시소 주스와 구루마에비 다시로 만들었고 맨 위에 있는 건 피오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인데 거봉과 머스켓을 교배해 만든 품종이라고 합니다. 곁들인 재료는 시소, 생강 등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산 치즈가 나왔는데 프랑스처럼 치즈카트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감 위에 치즈를 얹어 가벼운 디쉬로 구성해 나왔습니다. 헤비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이걸 칭찬해. 프리 디저트로 나온 것은 코코넛 아이스크림과 파스닙이었고요. 디저트 와인 한 잔 마시겠다고 하니 샤또 류에스의 97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컬러가 거의 꼬냑 컬러가 되었네요. 향도 꼬냑 같더라고요. 메인 디저트는 카시스와 머랭 위에 헤이즐넛 파우더를 뿌린 것입니다. 양이 적당해서 디저트까지 맛있게 다 먹었고요. 미니아르디즈와 커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도쿄 들어와서 뽕 선생님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발하기 전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먹은 것 소화도 안 됐지만 이 호텔 조식이 또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와 봤습니다. 가짓수가 많진 않았지만 음식들 다 맛있었고요. 저희는 일식을 공략했지만 양식 코너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디저트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도쿄 나들이를 마치고 택시 타기 위해 역 앞으로 나왔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역 앞에 나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택시를 잡아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향합니다. 5만 년 만에 온 도쿄, 정말 반가웠다.